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근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의 부동산 소식이군요. 네네. 중국 지도부가 이 부동산 냉각 조치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컨청 총리의 진두지휘로 과열 분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급 냉각 조치에 들어갔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권력서열 1, 2회 이런 지시를 바탕으로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 주요 도시에서 고강도의 부동산 냉각 조치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부동산 거품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리 총리도 주택 가격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지방 관리들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과 리 총리 모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도시들의 정책 당국자들을 베이징으로 불려 주택 가격 안정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저성장의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앞다투어 나선 탓에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다고 보고 대출 기준을 바짝 재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이 조만간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이 폭락에도 또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저희 프로에서 지난주에도 이 중국의 부동산이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17배까지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네. 이 앞으로 또 급냉각 이후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일본 소식이군요. 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요? 네, 최근 2년 만에 60%대를 넘어섰던 아베 일본 내각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아베 총리가 개헌과 장기 집권을 위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67%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18살 이상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한 달 전 62%에서 5%포인트 떨어진 57%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번 연말 연시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7%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내년 1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년 1월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전국 장악력이 한층 강화돼 선연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 시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62%에서 57%로 떨어진 거니까요. 네네. 아직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네네. 개헌과 관련된 아베의 행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은 조금 이제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이 태국 소식이군요. 네네. 이 태국의 푸미폰 국왕의 건강 소식인데 건강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장수 즉위 기록을 보유한 푸미폰 태국 국왕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태국 왕실 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의료진이 혈액 투석과 과도하게 분비되는 척수액을 빼내기 위해 삽관 교체 후 푸미폰 국왕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혈압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또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폐에 혈압이 높아 자심실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지난 1월 병원 치료 도중 휠체어에 탄 채 모습이 포착된 이후
모결죄 대중화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 즉에 70년간 태국을 통치해온 포미폰 공항은 세계 최장수 제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네, 이 초반 파행으로 국감 일정이 연장됐었죠. 이 몇몇 상임위는 다음 주까지 국감이 진행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번 주 예정대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핵심 현안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 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안을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미르재단과 이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현안들이 다뤄지는 국회 법사위 분위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 연결합니다. 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네네. 최근에요. 이 고 백남기 농민 특검 요구안이 제출됐죠. 네네. 그리고 또 이 야권에서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얘기가 또 나오면서 조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 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사안별로 특검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그 정치적인 공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법사위가 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특검 추진에 대한 야당의 요구,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이 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때 그 다음의 절차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입니다. 예. 자,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 논의를 하자. 자, 네네. 그런데요. 이 최근에 우병우 이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나 혹은 이석수 이 특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근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간 발표 한 번 없이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검찰 내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다만 이제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고 백남기 농민께서는 한 317일 정도 병원에 입원 중에 진료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사망 이후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부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 구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설 특검안은 제출돼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의당 입장을 보니까 굳이 상설 특검으로 이 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그래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조금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전화가 계속 끊겨 들려서요. 네네. 예. 어떠세요, 의원님? 예, 전화가 잘 끊겨 들립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까요? 잠깐. 그래서 말이 끊겨서. 예. 네네. 잘 들리지 않으면.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지금 연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특검안 등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오 의원 측에서 전화 이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얘기가 될 텐데 우선 지금 이런 입장이군요. 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상설 특검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의원님.
네네, 전화 잘 들립니다, 이제. 네, 이쪽은 아주 잘 들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 입장이요. 특검보다 네. 부검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재 부검을 이 유가족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검 영장의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가족과 만약 협의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본적으로 영장은 말이죠. 네.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이게 공권력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네. 지금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원이 이 전례 없는 조건을 이례적으로 달았죠?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뭐 다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에 대한 배려적 측면에서 그 5가지 조항을 지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법사위에 계시니까 네. 5일 법사위 국감에 이 강형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출석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이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과의 협의 등 제한 조건을 다 지켜야 하고 이 네. 제한 조건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그러니까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중에서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라도 기각이 네. 되는 게 옳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잖아요. 네네. 의원님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계셨죠? 예. 네네. 근데 검찰은 입장이 또 달라서 그럼 영장을 발부한 그 양쪽의 네네. 입장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네네. 지금 그 부검영장의 제한 조건은요. 네. 부검 장소에 있어서 네.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유족이 원한다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유족이 원한다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 네.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 유족, 또 변호사 등 이거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희망할 경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라. 네네. 예, 그것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체 훼손을 최소화한다거나 부검 과정을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검 방법에 대한 것, 절차, 진행 경과, 유족 측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라, 네. 공유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당연히 검찰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과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유족이 희망하는 쪽으로 그것은 국가수에서 하든지 서울대학교에서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족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을 유족과 협의해서 네. 유족이 희망할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족이 부검 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네. 지금 조건이 충족되질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검을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거나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검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을 하되 분명히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이 네네.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이 강형주 중앙지방법원장이 네. 왜 기각이라는 취지를 얘기했을까요? 기각은 영장이 기각된다는 거 아닐까요? 조건. 네. 지금 말씀드린 제한된 5가지의 조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오 의원님 말씀은 5가지 조건이 기각되더라도 네. 부검 영장의 이 유효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건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이것은 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장 발부. 네. 근데 네.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영장이 기각. 이렇게 네. 지금 법원에서 이 해석한 것으로 다 맞습니다. 보도되고 그건. 예, 예.
그러면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부검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네네. 제한된 5가지 조건을요. 네. 아마 누구든 이제 그것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5가지가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원한다면 이런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국가수에서 그냥 부검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의원님 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요. 네. 유족 측에서 실망했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실망했다고요? 예, 영장 공개를 놓고 예. 영장을 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할 때 제시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검찰 쪽에서 왜 영장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영장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것은 뭐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그 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데 아, 다만 지금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인 구속력을 가진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네. 예, 영장이 발부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사법부에서 허가를 한 허가증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건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그 3페이지 중에 3번째 페이지 제한된 조건은 이미 공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페이지는 그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거든요. 네. 예, 그리고 첫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고요. 판사와 검사와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첫 번째는 25일까지 제한된 기한들, 영장의 유효기간에 다 공개가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것들은 이제 뭐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집행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부 영장이라는 좀 참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특이한 사항입니다. 예, 네. 사법부가 저는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아, 이 부분에 사법부의 대해서는.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영장은 네. 그 공권력에 대한 강제 집행인데 그것을 조건을 따라서 하니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죠. 네, 제가 봤을 여전히 부검과 특검 사이에 이 간극은 큰 것 같은데요. 때. 네. 자, 의원님 또 한 가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덮고 있다. 혹은 네. 국정감사를 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이요. 네네. 또 마침 오 의원님은 이 문화예술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문학의 황태자가 정말 차은택 감독이냐 이런 보도가 계속 네. 보물 터지는 듯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황태자 맞습니까? 명백히 밝혀야 되죠. 그리고 네네. 그 부분도 의혹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의혹이 사실은 조금 이게 근거 있는 의혹이라기보다는 네. 다분히 이제 그 전경련이 주도한 K 스포츠 그리고 미르 재단 이것이 쌍둥이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하루 만에 이것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네.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정권의 권력이 또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었으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네. 너무나 앞서간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그래서, 과정 속에서 네.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밝혀서 또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밝히려면 결국은 네. 또 이 검찰 수사에 의존해야 될까요? 뭐에 의존한다고요? 검찰 수사요. 지금 고발이 들어가서 그렇죠. 예, 예, 수사는 예. 시작됐죠. 네네. 근데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네. 모호한 의혹이 증폭돼 있다면 사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왜 48시간 만에 됐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 경총의 박병원 이 회장이 네. 이 정경련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 기업들에게 돈을 객출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개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이런 대목들을 가지고 혹시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도는 국감에서 좀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채택과 관련된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의혹이 있으니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지 않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에 예.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선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또 검찰이 이제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민적 의혹들은 또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48시간 이내에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됐다. 그리고 정기총회 자료가 좀 이게 허위로 작성됐다.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그런 의혹에 권력과 연관시키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네. 그 문광부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 허가내는 과정 속에서 48시간 이내에 허가된 사안들은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것 하나만 보고 이것이 권력과 뭐 유착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감에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한 대목들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이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국감 사실상 이번 주가 끝이다. 길어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네. 이 의혹들이 국정감사에서 좀 다뤄질 것들이 정확히 다뤄지지 않았을 때 결국 이런 의혹들이 또 대선 전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해서 대선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뭐 야당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뭐 문제 제기인지 네. 뭐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